장성철의 뉴스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의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초대 손님 JTBC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신 기자님. 네. 아니 그렇게 저희 뉴스명당 나오고 싶다고 저희 PD님한테 네. 그렇게 애걸복걸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관계를 좀 정정해드리면 아니에요? 장성철 수장이 저한테 헤어나 한 번만 애걸복걸을 하시진 않았지만 사실을 그렇게 밝히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워낙 뭐 평소에 장 소장님한테 은혜를 받고 있기 무슨 때문에 은혜요? 뭐 저희 방송에도 나오시고 아유, 예전에 또 영광이죠. 취재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꼭 한번 나와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장 소장님이 진행하는 방송에 나올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입니다. 아유, 저 감사하고요. 우리 네. 신 기자님 정말 저 국회 있을 때 네. 우리 의원회관에서 보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네. 그랬었는데 네. 또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러니까요. 경세지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니 근데 활약. 무슨 로고송이 그렇게 자의식이 흘러넘쳐요. 밤에 아마 누우시면은 자꾸 귀 속에서 생각날 거예요. 장성철, 네. 장성철. 뉴스 명당 장성철. 브랜드 그러니까. 파워가 1등이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네. 저 어제 구독 나왔어요. 이렇게. 전체 네. 전체. 와. 전체. 정치권 1위. 정치권 1위에요. 예. 제가 보내드릴게요. 좀 역시. 이따. 예. 1위가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장르만 여의도 없었어요. 없어요. 뉴스 명장입니다. 장성철입니다. 11시엔 장르만. 네. 저도 시청하겠습니다. 네. 자, 김민석 대표 통합 얘기하고 있는데 파열음 나는 민주당. 아, 이거 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수영 변호사님. 네. 어제 의원들 다 모인 공식 워크숍이었어요. 뭐 김민석 대표가 PPT까지 띄우면서 정청래 대표 뭐 7번이나 얘기하면서 우리말이 옳아 중도 외연 확장해야 돼. 정청래는 틀렸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저 어젯밤에 굉장히 깊게 숙고를 해봤거든요. 최대한 객관화를 해야 된다. 결론. 네. 정청래 대표라는 이름을 네. 거론하면서 하시지 않았어도 좋았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여당 대표인 시절에 여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때도 굉장히 완곡하게 그러니까요. 돌려가지고 이게 여당이 그 야당일 때처럼 하면 안 된다. 여당은 좀 달라야 된다. 품어야 되고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다 언론은 오 정청래 저격했네 이렇게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됐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여당으로서 역할보다는 야당일 때 권력 쟁취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일관하는 것이 너무 답답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대로 가다가 민주당 망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만 망한 게 아니죠. 대통령도 망하겠다 이 생각까지 좀 심하게 들어서 아주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얘기니까 시원하겠지만 네.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신혜영 기자님 기자 네. 입장에서는 그거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야 뒤끝 장렬. 굉장히 생경하는 풍경이었죠. 그쵸. 보통 이제 워크숍이라고 하면은 대표가 축사 정도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내 분과별로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고 총선 전략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김민석 대표가 PPT까지 준비해서 이거는 강연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아 한번 들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그렇죠. 형식이었다 보니까 그 형식 자체가 굉장히 좀 생경했고 실명 거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는 근데 아마 이제 어쨌든 당대표는 내가 됐고 네. 우리가 원팀으로 가는 거니까 앙금 같은 거 별로 없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네. 낙선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네. 또 어쨌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은 약간 틀렸어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 듣고 의원들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 뭐래요?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친명이다 친석이다를 다 떠나서 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그렇죠.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되게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뭐 중량감이 있는 한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역지사지가 됐겠지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아, 당대표 했을 때 네, 그렇게 네. 한 행동들. 그러니까 이제 실감 나겠지 바뀐 게라는 얘기도. 윤희석 대변인님. 정치권 우리 한 30년 있었잖아요. 전당대회 많이 봐왔고 네. 연찬회도 많이 봤는데 예. 처음입니다. 예. 이런 경우. 왜 그랬을까요? 김민석 대표.
자의식 과잉이 아닐까요? 그래요? 예. 음. 강수영 변호사나 신 기자님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점잖네 지금. 오늘 재미없어. 이건 안 돼요. 김민석 아니, 원래 과감하게. 어떤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네. 김민석 대표 이제 당선되고 한 열흘 정도 지났나요? 근데 좀 실망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 기대치를 사람들이 가졌는데 네. 지금 한 행보 하나하나가 이분은 진짜 당대표가 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네. 그게 로망이란 표현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어원 따지면. 그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당대표 되고 싶어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네. 뭐 위원회도 막 몇십 개씩 출범시키고 무슨 방송국 만든다부터 시작해서 매 같은. 조이대 씨 그리고 그 PT하는 장면은 네.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아니 그냥 지금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뭐 기업가들 하는 그거를 꼭 쫓아서 그렇게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정청래라는 본인과 가장 경쟁했던 분을 굳이 거명을 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겼어. 전당했고 지금 이 순간 당대표는 나야.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이제 대선까지 꿈을 꾸겠죠. 네. 근데 그 목표로 가는 길에는 이거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모욕감을 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같이 마음이 삐뚤어진 평론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팀 정청래 분들 가만히 안 있잖아요. 뭐 이성윤, 문정복, 뭐 최민희 의원 페북에다 올려가지고 상대 공격을 합니다. 네. 이거 의도한 걸까요? 이거 몰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모욕 줘서 뭐 하겠어요, 김민석 대표. 근데 왜 그런 일을 해?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모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 그거는 정치를 진짜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뭐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랬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할 말이 없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중간으로 가는 것과 중앙선에는 차가 없다는 것. 그 사이에서의 간극.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절충이라는 게 있기 어려운 노선 투쟁입니다. 사실.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정청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걸 빼고 메시지를 보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게 보안수사권 폐지거든요. 네.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해서 그렇게 강하게 목소리 내고 저는 심지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이론을 가지고 오면 중도는 없기 때문에 중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 민주당 다올 때 우리가 데리고 오면 되는 거지 중간 영역으로 가가지고 기웃기웃 한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 하고 싶으신 거고 사실 동료 의원들한테도 이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해왔어요. 정청래 의원이. 근데 그것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일말의 토론도 허용하지 않고 보안수사권 문제가 검찰개혁에 완전 요체인 것처럼 주장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이 논의를 강성으로 끌고 왔습니까? 네.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절망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당대회가 끝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수사권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되고 형사소송법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논의를 살짝만 꺼내도 정청래 의원이나 거기 지지하는 그 그룹들은 저 봐봐 저 안 되는 거 또 한다. 우리 지지층 화나는 거 또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또 등을 돌려요.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화합이 안 돼요. 이런 노선으로 부딪히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여당이 여당답다라는 것은 두루두루 국민들 품을 우리 당원들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국민들까지 다 포섭하는 국민의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여당. 이게 돼야 된다는 거라서 정청래 의원의 그런 지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면에서는 절충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뭐 이름을 막 거론해서 저격하듯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네. 김민석 대표 비판하라니까 결국엔 정청래 대표 뭐락하시네. 아니 근데 네. 비판을 하라고 계속 강제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비판할 그러니까 게 이게 없다. 아니 잘못됐다니까요. 아니 우리 이런 거. 천하의 강수영 변호사님이 지금 제 민주당 TV에 출연하신다고. 아니 그것 때문이 지금 아니라 민주당 김민석 대표 비판을 네. 과감하게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판하잖아요. 네, 출연 확정이에요? 아 연락이 확정이지, 왔습니다. 우리 네, 연락이 왔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같은 인재를 네. 뺄게요. 가만히 두겠냐고요. 네. 우리 아니요. 금요일은 금요일 안 아니죠? 되죠. 금요일 아닙니다. 있으면 그럴 수 없죠. 예. 신 기자님, 네. 정청래 대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뭐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렸고 뭐 아직 공개적으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 연찬에 오늘 다 끝나고 밥 먹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이렇게 불을 어떻게 한번 보면 지펴놨으니까 그 후에 이제 사실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더 센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올리고 싶은데 네. 참고 있는 것 참은 같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랑 좀 이따 만나야 되는데. 연찬회는 좀 취소하지 않았어요? 좀 네팔 네. 그 사태 아, 때문에. 그랬나요? 네, 밥 먹는 거는 연찬회는 좀 취소가 연기한 것 됐죠. 같아요. 아, 네. 그렇다면 뭐 아무래도 이 정도의 선에서는 이제 공개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앞으로 최고위가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뭐 좀 전면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김민석 대표가 딱히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새롭게 꾸려진 뭐 당내 인선이라든지 그 안에 굉장히 강경파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양쪽에 발을 걸친 인사들도 배치를 했다라고 하지만 뭐 저희가 주목되는 몇몇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최재성 정무수석도 복귀를 시켰고 그분이 어느 지역구에 있었던 인물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좀 메시지가 있고 뭐 담당 뭐 어쨌든 홍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 민주당 TV 이런 거를 기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좀 전면적으로 붙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기세를 잡지 않으면 밀린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서 뭐 조율을 어느 정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의도는 있어 보인다. 조율은 안 한 것 같고 예. 우리 저 윤희석 대변인하고 2014년도에 이제 새누리당 서청원 김무성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같이 했었는데 항상 전당대회 끝나면요 강경파 온건파가 있어요. 예. 저는 그때 강경파였거든요. 자 지금 우리 박근혜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은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 지명직 최고위원도 우리가 우리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그냥 다 하고 특보도 그렇게 하고 분위기 쫙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초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아니다. 지금 허약하다. 그러니까 타협하고 저쪽 것도 들어주고 저쪽 추천하는 사람도 좀 임명해주고 그러자. 이랬거든요. 그때 김무성 대표는 성철아 정치는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아. 내가 어찌 내 맘대로 하노. 서청원 대표랑 박근혜는 얘기해야 된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도 우리 사람을 못 넣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지도체제가 흔들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네. 김민석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주도권을 강하게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네. 논란이 되는 네. 정봉주, 송호창. 아. 이 송호창 전 의원은 2012년에 안철수 지지하겠다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재명 패권주의 내가 친명 세력들 내가 정리할게 막 이러다가 명팔이 잡겠다. 네. 최고위원회에서 뚝 떨어졌었잖아요. 안 네. 됐잖아요. 이런 분들 왜 모시고 온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약간 이상한 얘기들도 막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전봉주 특보는 과거에 그 정청래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이제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나서 좀 소원해졌다 그러죠. 연락을 안 받는다. 네. 정청래 대표가. 근데 뭐 소통 창구로 쓰이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향간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원래 김어준 씨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이잖아요. 낙검수 같이 하면서. 근데 그게 옛날 일이지 지금은 또 이제 별로 그렇게 사이가 소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김어준 씨하고 관련돼 가지고 뭐 어떤 견제를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송옥창 의원도 국회의원 된 지 6개월 만에 탈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버렸고. 근데 그 뒤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떠났는데 네. 자기는 또 안 떠나요. 그리고 본인 또 컷오프 당하고. 네. 근데 뭐 이의 제기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또 그냥 무기력하게 있다가 약간 정치권을 떠나고 지금 이제 법무법인 대륙 아주라고 거기서 이제 변호사 활동하면서 미국하고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대미특보라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취득해 좀 뭐가 쓰려고 하나 뭐 그거는 뭐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봉주 특보는 뭐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윤희석 대변인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러한 인사가 맞아요? 도움이 돼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다 얘기해서. 모르겠대. 어떻게 오늘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의도 자체를 짐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많은 상상을 해보죠. 네. 송호창? 이분? 이렇게 그러면 안철수 떠오르고 네. 정봉주? 이분? 낙검수 떠오르다가 지난번에 최고위원 들어갈래다 못 들어가 뭐 이런 정도 생각난단 말이죠. 정확히 방향성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좀 뭐 넓게 쓴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건지.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제가 당 대표예요, 당 대표. 네. 대통령이 아니고. 네. 그리고 물론 여당 대표니까 권한이 훨씬 많을 수는 있지만 네. 그 당 생활 많이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그 당 대표가 권한이 세 보여도 다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김민석 대표가 그 오랫동안 밖에 계시다 들어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 좀 많이 맺힌 거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초반에 너무 세게 보여서 네. 그게 좀 기대치에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뭘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 안에 뭐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10%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뭘 갖고 올릴 거냐. 이런 거 가지고는 못 올리죠. 네. 국민들께서 지지율을 올려준다는 의미는 나한테 체감될 수 있는 뭔가가 와야 반응을 하는 건데 그것도 좀 늦게 반응이 되잖아요. 네. 그럼 결론은 숫자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세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느낌 탁 떠오르는 거. 근데 지금 무슨 방향성이 어쩌고 방법론이 어쩌고 내가 스티브 잡스인데 뒤에 까맣게 해놓고 너무 한심하게 보였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럴 때냐 이렇게 한가할 때냐 여당 대표가 이 의석을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근데 그거 하고 있느냐 여기 마이크 차고 이런 이미지 정치가 맞냐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 기자님께는 그냥 종합해서 여쭤볼게요. 네. 왜 이런 분들을 네. 임명을 하고 이게 도움이 될까? 지지층 반발을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정봉주 전 의원의 발탁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역할이 있어서 맡긴 거다. 어떤 역할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정봉주 의원이 뭐 과거에 뭐 정청래 대표랑 전 대표랑 친했고 이제 김어준 씨랑 친했고 하지만 지금은 좀 소원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최근에 뭐 당연히 후보별로 돌아가면서 하긴 했었지만 김민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 뉴스공장이랑 출연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쪽 분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네.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아예 모르는 것보다 사이가 지금 좋든 나쁘든 과거에 인연이 있어야만 또 그렇죠. 그걸 고리로 맞아요.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도 전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TV가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의 오리진은 김민석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아이디어 자체를 김민석 대표가 수용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 뭐 후속 조치 관련해서 김남준 뭐 이제한테 뭐 의원한테 지시를 하기도 했지만 공개 지시를 했지만 그건 이제 본인이 발표를 한 거지 아이디어 자체는 밑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수용하고 발표를 할 때는 아 이게 어쨌든 우리가 전면전으로 가는구나. 그걸 내가 어쨌든 표명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의 약간 조율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 연결고리로 저는 정봉주 의원을 좀 발탁을 한 게 아닌가. 송호창 전 의원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뚱맞은 인사면은 네. 뭔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막 넣어놔야 한 명이 좀 덜 튀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사실 메인으로 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만 딱 한 명 발표를 하면 네. 시선이 집중되니까 약간 이제 두루두루 그러니까 그리고 논란이 있게 한 게 아닌가. 당 특보니까 솔직히 예. 뭐 정청래 대표는 뭐 당 특보 몇백 명씩 안 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의 특보 한 명 한 명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초반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김민석 순항 가능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응원을 섣불리 지금 막 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칭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되게 위기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위기 상황이요. 예, 위기 상황이고 그냥 이렇게 박수만 쳐주기에는 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뭘 제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염려되는 점이라고 네, 표현을 할게요. 예, 염려되는 점은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하고 마찬가지인데 모양새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겉멋만 들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뭘 이렇게 아니, 자꾸 언어를 아니 순환시켜요. 지금 시작하는 당대표를 그렇게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니까요. 정말 잘 돼야 돼요. 네. 지금 안 되면 이해합니다. 이 정권이 정말로 위태로워요. 지금 너무 중차대한 고비라 가지고 그리고 1번이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이제 자원의 배분인데 시간 자원의 배분인데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이 먼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선을 사방팔방으로 넓히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TF 뭐 20몇 개 한꺼번에 출범시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인 건데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좋고 의원들이 사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지금까지 지역구 관리나 열심히 해야지 의정 활동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다. 이런 불만 가진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을 주고 단내가 나도록 뛰게 만드는 건 좋다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걸 검토하고 뭔가 뭐랄까 결제하고 감시하고 이거를 내가 꼼꼼하게 아주 살벌하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들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오픈하시고 성중가하고 막 국무위원들한테 뭐 칭찬도 하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 보여줄 때 잠깐 열광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토론이 증발되고 대통령 눈치 봐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국무위원들이. 이제 그렇게 또 하는 면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좀 그동안 봤을 때 당의 모습이 답답했겠죠. 의원들의 모습이. 그래가지고 한번 그 처음에 한번 초장의 길을 한번 잡아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만 우선순위 없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그걸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의욕과다. 네. 그래서 제일 저는 우선순위는 당의 체질 변화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강성 당원들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공천에 유리할까. 내 후원금 아직도 안 차고 있는데 어디 가면 내 후원금이 꽉 찰까. 아 저기 유튜브 가갖고 시원하게 얘기하면 내가 후원금 차겠다. 저기 좀 연다한 사람 없어? 나 출연시켜줄 사람 없어?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현실이었다면 그걸 좀 독립시켜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해야 될 일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 요 체질 개선이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당정 갈등의 본질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청래 대표한테 이렇게 모욕 주는데요? 아니 모욕을 주는 게 아니라. 아니, 본인이 폭력적인 이런 마이크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근데 정청래 대표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저는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뭘 모욕적이고 그렇게 자기가 대표할 때 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김민석 대표가?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김남희 의원이나 뭐 전현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뭐 조금 이런 1인 1표제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조금 가중치 주는 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다 당원 당규 있는 건데 그런 얘기 하나 했다고 그냥 페이스북에 좌표 찍어갖고 밤새도록 문자 폭탄 받게 만들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뭐가 그렇게 모욕적이고 불쾌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불러만 일으키고. 윤인석 대변인님은 김민석 코 어떻게 보십니까? 2주 보시고 나서.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보면 알잖아요. 근데 예, 얼마 안 그래도. 됐으니까 뭐 너무 막 가혹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글쎄요. 그 기대치에 그렇게 부합하는 성과가 나올 느낌은 솔직히 안 듭니다. 뭘 보여주겠다는 게 지금 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운동권 학생들 노선 투쟁하는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이분들 토론하기 좋아하잖아요. 네가 틀리고 내가 옳아라는 거를 꼭 네. 증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토론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럴 때 아니라는 거는 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엄중한 상황이고 민주당 상정도 그렇지만 여당이잖아요. 여당. 네. 야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실 텐데 그걸 뒷전에 놓고 일단 우리 동네에서 옳은 길이 뭔지를 다 증명해 줄게. 이걸 먼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예. 본업에 충실하냐. 학업에 뜻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안 보시네요. 신혜용 기자님, 저는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지금 연찬회 하잖아요. 네.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아레나? 네. 그 대단히 호화로운 호텔이거든요. 예. 1박에 대단히 비싸요. 거기서 연찬회 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상. 네. 어느 그냥 연수원 같은데 좀 빌려가지고 네. 거기서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들고 네. 식판 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야지 집권 여당이 이런 초호화 호텔에 사는 게 의원이 맞아요? 너무 많아졌잖아요.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네? 근데 아마 인스파이에서 작년인가도 한번 작년에서는 당행사를 파라다이스에서 했고 아, 파라다이스도 역시 좋은 호텔. 엄청 좋은 호텔이잖아요. 인근에 있는 인천에서. 호텔. 민주당이 이게 뭐-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자산도 넉넉하고 하니까 그 막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네. 돼요? 흥청망청 썼는지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고 아무튼 아니 좀 매우 그게 좀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죠. 좀 매우 좋은 호텔에서 이제 뭐 2년 연속 연찬회를 진행을 했는데 글쎄요 아니 보통 국민 눈치 보면은 네. 막 이렇게 뭐 한전 연선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네. 퍼포먼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과연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까워서.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아마 없을 없었을까? 정도로 제가 볼 때 김민석 대표가 뭐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지만 일단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우선순위를 두고 교통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인선도 그렇죠, 뭐 현장 행보도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청와대 오찬도 그렇죠, 뭐 워크숍도 그렇죠. 지시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지시를 디테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네. 이제 총리가 아니잖아요. 전 부처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로서 약간 선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대표 관련된 이제 기사를 보면 김민석 대표의 1호 지시가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지시가 쏟아지고 있다. 이제 네. 이런 식의 주제의 기사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잘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뭐 고위당정도 그렇고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도 그렇고 네. 어쨌든 정부 정책에 있어서 약간 선을 그어줄 부분은 그어주고 있잖아요.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인요한 뭐 적십자사 뭐 총재 임명하지 마세요. 네. 이거 뭐 대통령실하고 짠 거 아닐까? 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당 대표 입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갔다는 거, 대통령 인사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가 한번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정책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 이거는 실거주 비거주 나누지 맙시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어쨌든 그간의 여당 대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반대로 일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왜 민주당이 제주도를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나는 이슈가 있거나 네. 법이 고쳐지거나 했을 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경찰 수사 시스템을 이거 믿기가 어려운데라고 하는 이제 공분이 일어나는 큰 사안이 있으면 여당 대표가 가서 또 이제 피해자 가족도 만나고 좀 달래고 우리가 어떻게 좀 보완을 하겠다.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네. 민주당에서 보완입법 하겠다고 했잖아요. 맞네요. 그 법사위에만 퉁칠 게 아니고 당대표가 주도해서 본인도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주면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 일을 하는구나라는 게 그러니까요. 선명해질 텐데 네. 이제 그렇기보다는 뭔가 인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게 약간 자기 사람 계속 좀 이렇게 안 치는 그런 걸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정책적이고 좀 그런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잘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여의도 승려 캠프 우리 신혜영 기자님 참석으로 더 빛나고 있는데 네. 광고를 듣고 와야 우리 신 아하. 기자님 출연료를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